네, 안녕하세요. JK 허리케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드디어 그 일렉트리컬 보잉 737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라운드 서비스하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가지를 한 이유가 너무 내용이 좀 짧아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보잉 737 일렉트리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항공기 시스템이라는 남명관 교수님께서 지은 책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이해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해를 좀 더 자유롭게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계통에 대한 구성에서는 제너레이터 드라이버, AC 제너레이터, DC 제너레이션 또는 익스터널 파워, AC 일렉트리컬 로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좀 5가지의 구성을 갖고 있고요. 자, AC 파워에서는 external 파워,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2, 그리고 APU, 그리고 SGU 이렇게 있고요. DC 파워에서는 TR1, TR2, TR3, 그리고 보조 배터리 차지,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에 대한 DC 파워가 있고요. 스탠바이 파워에서는 A 스탠바이 버스, D 스탠바이 버스, 그리고 DC를 AC로 변환시켜주긴 인버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원 제어를 해주는 SPCU가 있고요. 자, 전원 제어 장치에서는 제너레이터 1 IDG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대한 컨트롤 해주는 유닛, 그래서 GCU1 그리고 GCU2, 다음에 AGCU, 다음에 버스 파워 컨트롤 유닛 BPCU 이렇게 있습니다. 표시에 대한 설명은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그라운드 서비스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터 내용을 한번 보고 그 사항을 패널 사항의 동작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 ground service switch located on the board attendance panel provide ground power directly to the AC ground service buses which are powering the aircraft. 전방 승무원 패널이 있습니다. 그 승무원 패널에 위치한 지상 서비스 스위치는 항공기에 직접적인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AC 지상 서비스 버스에 직접 접지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the ground service switch will be active only when external power is connected to the aircraft. And not the electrical system through the ground power switch. 지상 서비스 스위치는 외부 전원이 항공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즉 외부 전원, 즉 익스터널 파워 자체가 항공기의 리프터클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상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통해서 이제 전기 시스템은 이제 따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패널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파워 스위치를 ON을 해보겠습니다. 자, ON을 하게 되면 외부 전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AC 파워가 들어오겠죠. 자, 배터리 스위치 ON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스위치 ON을 했더니 지금 외부 전원이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충전을 하고 있는, 차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디스차저에 대한 불이 이렇게 뜨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동작할 부분들은 그라운드 서비스를 한번 이 상태에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 보면 앞서 이제 내용에 보면은 그 지상에서 이 동작에 대한 부분들 직접 이제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그 이제 지상 패널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어떤 지상 그라운드 서비스 스위치에 의해서 외부 전원이 항공기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라운드 서비스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게요. 자, 이렇게 넣었더니 아까 이제 전과 조금 다른 게 앞에서는 배터리 디스차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전원으로 AC 스탠바이하고 DC 스탠바이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라운드 서비스를 누름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스위치가 전자적인 스위치에 의해서 외부 전원이 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AC가 AC 배터리 차지해서 AC에서 DC로 변환을 해서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메인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요 전 끝 단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익스터널 파워가 연결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에 대한 전원을 통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A 스탠바이 버스 그리고 바로 D 스탠바이 버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에서 그라운드 서비스를 누름으로 인해서 외부 전원이 그대로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에 대한 차징을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익스터널 파워에 대한 부분들은 그라운드 서비스, 조종석 이제 승무원 그 전방 패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이제 부분이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용량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V nickel cadmium battery, main and auxiliary, can supply part of the DC system. 24V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메인과 또는 보조 배터리 두 개는 DC 시스템의 일부를 공급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시스템 되어 있고요. The auxiliary battery will operated in parallel with the main battery whenever battery power is used for the standby system. 예비 배터리는 대기 시스템의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때마다 주 배터리하고 병렬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 합니다. At all the time, the auxiliary battery is isolated from the system. 다른 모든 경우 보조 배터리는 시스템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To fully charged battery will supply standby power for minimum of 16 minutes. 완전 충전된 두 개의 배터리는 최소 60분 동안 대기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합니다.
The hot battery bus is always powered from the main battery, where when the switched hot battery bus is powered on only when the battery switch is on. 핫배터리 버스는 항상 메인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을 되고, 하지만 스위치드 핫배터리 버스는 배터리에서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만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 배터리 그리고 항공기 배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배터리는 납산 축전 배터리를 얘기하고요. 항공기 배터리는 이제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얘기를 하죠.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것도 좀 많이 좀 질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니켈 카드뮴의 항공기에서 쓰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보기 전에 먼저 단점을 보면은, 일단은 니켈 카드뮴 자체에 대한 이제 자원이 그렇게 엄청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배터리처럼 대량 생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셀당 이제 전압 자체가 1.2에서 1.25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당 2V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 배터리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장점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렇게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을 했으면 일단은 유지보수 자체가 거의 잘 안 들어요. 적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적게 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명이 상당히 길다는 건데, 일반 배터리의 어느 정도냐,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수명이 깁니다. 물론 가격대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또한 이제 특징을 또한 이제 갖고 있고, 더 좋은 거는 일반 배터리는 이제 용량에 비해서는 조금만 방전이 되면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또 차지를 시켜야지만이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항공기 배터리는 전체 용량에서 얼마까지 쓸 수 있냐? 90%까지 쓸 수가 있어요. 엄청 거의 뭐 다다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 항공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로 상당히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항공기 배터리에 사용되는 이 니켈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중화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산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중화를 어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물론 이제 고무장갑하고 고무 앞치마 이렇게 고무장갑 이렇게 끼고 하겠지만, 그렇게 묻었을 때 산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세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큼하게 먹는 레몬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붕산염 용해, 이렇게 해서 중화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화제가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 카드뮴에 대한 전해액을 이제 보면, 전해액은 이제 수산칼륨으로 이제 희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희석액에다가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다가 플러스 수소나칼륨을 넣거든요. 물에다가 수소나칼륨을 떨어뜨려서 휘저으면서 이렇게 수소나칼륨 용액을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수소나칼륨에다가 물을 넣게 되면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충전지에 대한 이제 용량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A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50A의 어떤 전류를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얘기하고, 또는 이걸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25암페어의 전류를 2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게 용량 50암페어를 암페어 아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0암페어 아워라는 거는 시간당 50암페어, 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50이 토탈이 될 수 있게끔 25암페어를 2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인터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배터리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 자, 이 전을 보면요, RCCB에 대한 전자식 스위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은 메인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에서 병렬 접촉이 돼가지고 DC 스탠바이 버스하고 배터리 버스하고 스위치드 핫 배터리 버스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A 스탠바이로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설명이 이제 거의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잉 737 일렉트리컬 부분에 대한 모든 설명을 좀 마쳤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쉬어서 설명하다가 이제 말하다가 이렇게 말이 입이 짝짝 마르네요. 오늘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많은 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일렉트릭 부분을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퓨얼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또한도 그림을 활성화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로 항공정비사를 준비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잉 737 일렉트리컬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K 허리케인이었습니다.